건설 기술은 어떻게 발달했을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기술이 발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폐허로 변한 우리나라가 건설 기술의 발전으로 OECD 회원국 중 경제부문 11위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건설 기술의 발달이 각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건설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아는 것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 1. 우리나라 건설 기술에 대하여 탐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 건설 기술이 발달 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건설 기술의 발달과 건설 기술이 발달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술의 발달 단계, 고대, 중세, 근대, 근세, 현대로 발달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연환경, 특히 더위나 추위,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 동굴이나 움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천연 동굴과 움집을 만들었습니다. 고대에는 우리나라에 의림지, 벽골제 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저수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피라미드, 지구라트,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황금 비율과 착시 규정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천의 의림지, 파르테논 신전 등을 만들었습니다. 황금 비율은 1대 1.618의 비로 고대 그리스인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이후 유럽에서 가장 조화적이며 아름다운 비례로 간주되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AB 대 BC가 1대 1.618입니다. D2 대 EF가 1대 1.618의 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착시 규정 기법은 그리스 신전 건축은 형태미를 중요시했으므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건축 형태의 표현을 위해서 착시 현상을 미리 규정하여 표현했습니다. 배울림, 라이즈, 안쏠림, 기둥 직경의 변화, 기둥 간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목조기술을 이용한 사찰과 궁궐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을 쌓는 토목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평양성, 정림사지, 불국사, 석굴암 등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등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목조건축 양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평양성, 평양시 일원에 있는 고구려시대 축조된 토성으로 둘레 약 23km입니다. 부여 정림사터, 충남 부여군 부여 동남리에 있는 백제시대 절터로 현재 백제시대 석탑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남아있습니다. 무량수전과 배울림 기둥,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의 본전으로서 배울림 기둥이 아름답습니다. 끝은 폭이 좁고 가운데는 폭이 넓습니다. 676년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여 1376년 중창한 것으로 봉정사 극락전과 더불어 오래되고 우수한 목조 건축물입니다. 수덕사 대웅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에 있는 고려시대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4칸의 책을 펼쳐서 엎어놓은 모양의 지붕을 한 구조입니다. 중세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로마 건축 기법과 이슬람, 게르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원형 아치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피사에 성당이 있습니다. 고딕 양식은 끝이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고 노틀담 성당, 켈른 성당 등이 있습니다. 피사의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이죠. 이와 같이 반원형 형태의 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피사의 대성당은 1063년 팔레르모 해에서 사라센 함대를 물리친 것을 기념해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피사의 대성당은 위에서 바라보면 라틴 십자 형태입니다. 깊이 95m, 폭 32m에 이르는 피사 로마네스크 양식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노트르담 성당,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딕 양식이죠. 1163년에 착공하여 1245년에 완공한 최초의 고딕 성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랑스의 고딕 건축을 대표하는 큰 성당입니다. 켈른 성당, 끝이 뾰족하죠. 고딕 양식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성당이며 1996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건설기술의 발달 단계, 중세 사라센 양식,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고 돔 형태와 아라비아 문자 문양을 이용을 했습니다.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타지마할은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 왕비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여 건축한 인도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이자 사라센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근세미 근대 우리나라는 수원 화성에 거중기를 이용해서 바깥쪽 돌, 안쪽의 흙, 돌, 진흙을 혼합해서 만들었습니다. 18세기 후반 고딕 양식의 천주교와 기독교 건물, 르네상스 양식이나 절충 양식의 영사관, 학교, 의료시설, 철도, 상수도 등을 만들었습니다. 수원 화성이 있고 기독교 건물이 있습니다. 고딕 양식이죠. 끝이 뾰족합니다. 근세 및 근대, 르네상스 양식, 휴머니티를 표현합니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 있고 바로크 양식, 자유로운 곡선과 원근법을 이용을 합니다. 장식적 효과를 추구를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성당으로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고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돔으로 유명합니다. 실내는 하얀색으로 윤곽선을 두른 초록색과 분홍색의 대리석판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의 베르사유에 있는 왕궁으로 바로크 건축의 대표 작품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광대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근세 및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구조 재료인 철, 유리, 시멘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구조가 발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발명으로 건물의 고층화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전기기기, 조명장치, 공기조화 설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 구조물이 초고층화, 대규모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건설 기계가 등장함으로써 시공의 자동화가 가능하게 됐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대규모 댐 건설, 공항과 항만 개발, 지하공간 개발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통신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가 발달됨으로써 이와 같이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형성평가 1번. 주로 목조기술을 이용하여 사찰과 궁궐을 짓는 건축기술과 성곽을 쌓는 토목기술이 발달한 시대로 평형성, 정림사지, 불국사 등이 관련이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중세입니다. 보기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구조재료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철, 유리, 시멘트입니다. 다음 중 시대와 건축물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의림지, 고대 벽골제, 고대 파르테논 신전, 중세 노트르담 성당, 중세 베르사유 궁전 등이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미래 건설기술과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